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저희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움직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투자자들의 투기적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드림으로써 글로벌 캐피탈 마켓에 대해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주식도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줄이거나 혹은 뭐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채권은 줄이고 해서 주로 저희가 기타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체 자산을 주로 늘리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에서는 뭐 IPO 테마도 있고 M&A 테마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 인덱스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류의 이제 비중을 주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 대선에 관련된 기존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것이 집권당이 이겼을 때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즉 8월, 9월 사이에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시게 되면 집권당이 지는 경우, 즉 오렌지 색깔 라인을 따라서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쭉 따라서 떨어졌고 오히려 회복되면서 오히려 집권당이 이길 수 있는, 즉 트럼프가 코로나를 마치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점에 보게 되면 집권당이 이기는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9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마치 바이든, 즉 민주당의 상대편 야당이 이기는 것처럼 지금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바이든이 대선을 이기는 형태에다가 베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약 한 10% 정도의 성과는 아무래도 집권당이 이기느냐, 즉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리만이 터지고 나서 신용등급 중에서 더블 트리플 B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신용등급 트리플 A나 더블 A의 비중이 꽤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시장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트리플 B, 그러니까 갓 투자 등급으로 올라온 채권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조금 낮은 친구들에 대해서 투자들이 관대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뭐 더블 B라든지 트리플 B가 아닌 또 싱글 B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늘어난 것을 보게 되면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즉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서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훨씬 더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커머디티 원자재 시장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특이한 변화를 최근에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투기적 포지션이 쭉 올라왔다가 이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7월, 8월 사이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거의 유사한 규모까지 올라왔던 게 구리 였습니다. 즉 산업력 금속의 대표적인 구리가 금만큼이나 투기적 포지션이 많이 올라왔다.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유가는 거의 베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거의 저점에 가까운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 오히려 구리는 약간 경기가 꽤 괜찮거나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 나타났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에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베팅이 가격이 더 이상 견인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금 가격 같은 경우 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는 단기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큰 베팅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을지언정 가격의 급락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투기적 포지션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고 실제 투자자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마치 그 원자재 시장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밸류 ETF, 즉 밸류 펀드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성장주에 비해서, 그로스에 비해서. 왜냐하면 돈이 2018년부터 급격하게 많이 들어온 부분에 비해서 기울기가 낮기 때문에 훨씬 이쪽에 있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이런 성장주 ETF, 성장주 펀드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치주 펀드에서는 아직 돈이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괴리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추후에 투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뭐 미국의 로빈후드 증권, 한국의 뭐 동아개미운동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되고 있는 리테일 페이버릿 스탁들, 즉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주식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핫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대비해서 미국 S&P 500 인덱스가 파란 색깔 라인을 따라서 쭉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주 색깔 약간 이런 부분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즉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의 성과가 훨씬 더 시장 지수보다 아웃퍼폼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밸류 펀드에서 돈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그로스 펀드에서 돈이 꽤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인플레이션과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가치주의 성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기본적 펀더멘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주식들을 보통 일컫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난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향후에 포텐셜리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치주가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성장주가 그동안 주가가 되게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 가치주는 안정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성장주에서 돈이 빠지면서 주가가 꺾인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의 상승과 함께 가치주가 쭉 올라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스타일도 있겠지만 선진국이냐 이머징에 대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런 리저널 로테이션이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 선진국 지수의 50% 이상 사실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 지수의 50% 이상을 아직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의 50%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 지수에 대부분 투자하는 것이고 지금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중국에 대부분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지수냐 이머징 지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단의 기초는 즉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라는 모습으로 이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만약에 중국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미국보다 그럼 이머징 마켓 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중국이 지지부진했을 때 선진국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에 대부분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저널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 자체가 성장주를 통해서 일어나셨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별 안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버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가장 큰 힌트로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머징 마켓이냐 그리고 선진국 마켓이냐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신용 등급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타이트하게 고려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들을 조금 더 선호하면서 위험을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채권으로 이동할 것이냐 요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 10월달 키체인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